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인 적 있으시죠? 새벽 2시 시계를 봐도 그대로고 3시 반이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 뜨여 있는 그 순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면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잠이 안 옵니다로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불면이 치매, 우울,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심장, 마비 위험이 2배, 치매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쌓이는 노폐물, 즉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을 따라 씻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수면이 끊기면 청소가 중단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뇌 속 쓰레기가 쌓여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감정 불안, 치매로의 진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 여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새벽 2시에서 3시에 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점점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이름이 안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파가 깨어 있을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몸만 누워 있고 뇌는 깨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의 MRI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실제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면은 증상이 아니라 경고였던 겁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하죠. 잠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잠이 줄어드는 게 노화가 아니라 노화가 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뇌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 저하입니다. 멜라토닌은 밤 10시 이후 어둠이 내릴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밤에도 너무 밝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침실 조명, 이런 빛 공해가 멜라토닌의 스위치를 끄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60% 억제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겁니다. 또 다른 원인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높으면 몸은 끊임없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깨어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은 피곤한데 뇌는 전투 태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자도 깊이 못 자고 새벽마다 깨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2 세 남성 환자도 그랬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서 결국 응급실로 왔습니다. 혈압은 190, 맥박은 110이 넘었죠. 불면이 고혈압과 부정맥을 촉발한 겁니다. 이 환자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 견디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심장 문제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면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불면은 항상 다른 병을 데리고 옵니다.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치매까지도 말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5% 높았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당뇨 발병률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수면 부족이 뇌의 면역 세포를 과활성화시켜 치매를 앞당긴다는 점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제를 먹으면 될까요? 그건 응급조치일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는 뇌를 억지로 끄는 약이지 회복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동안 뇌는 진짜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렘 수면과 놀렘 수면의 비율이 깨지고 뇌의 청소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졸리고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물론 급하게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자는 리듬을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해결은 몸이 스스로 자는 리듬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몇 시에 주무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그 시간은 매일 일정한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단계 수면 회복 루틴을 기억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수면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빛을 끄고 멜라토닌을 켜라. 잠자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텔레비전, 조명을 모두 끄세요. 대신 따뜻한 조명의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그게 뇌에게 이제 밤이야라는 신호를 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한낮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메신저를 하면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1시간 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차단하세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체온을 조절하라. 사람의 몸은 잠들기 직전에 체온이 0.5도 떨어지며 깊은 잠에 듭니다. 따라서 너무 덥게 자면 안 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이불은 가볍게, 발은 따뜻하게. 이 균형이 숙면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라고 난방을 과하게 틀고 잡니다. 그러면 몸은 열을 식히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반대로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면 몸이 떨어서 자주 깹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은 따뜻해야 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몸 안의 시계는 25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은 시차 상태가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는 12시에 자고 주말에는 새벽 2시에 잡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이건 시차 적응 실패와 같은 상태입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강력한 수면 훈련입니다. 넷째, 마지막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 늦은 밤 야식은 위를 깨웁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특히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초반에는 잠이 빨리 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 단계인 놀렘 수면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두통이 있고 입이 바짝 마릅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는 밤새 소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수면이 얕아집니다. 그러니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세요.
한 환자분은 이런 습관만 고쳤는데 2주 만에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약을 끊고도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이 오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56세 남성이었습니다. 회사 임원이었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매일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술 한잔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점점 새벽 4시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왔을 때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4가지 루틴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체중도 5kg 줄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제게 필요한 건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에 주무실 겁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뇌를 살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은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하루 7시간의 잠은 심장병 45% 감소, 치매 발병률 40% 감소, 우울증 위험 60% 감소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약보다 강력한 약이 아닐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은 면역력이 30% 증가했습니다. 감기에 걸릴 확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률도 더 높았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뇌부터 심장까지, 정신부터 육체까지 말이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뇌는 깨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일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죠. 이 물질들은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 수액을 이용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오직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놀렘 수면, 그 중에서도 서파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청소가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잠을 자는 쥐의 뇌를 관찰하니 뇌척 수액이 빠르게 순환하며 노폐물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쥐의 뇌에서는 청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자신을 치유합니다. 그러니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면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바로 악순환입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밤에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만성불면증 환자의 40%는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70%는 불면증을 겪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불면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면을 회복하면 우울 증상도 함께 개선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을 치료받은 환자들의 우울 점수가 평균 50% 감소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오직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잠의 힘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불면을 방치하는 것은 뇌를 서서히 태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시 분비될 수 있고 수면 리듬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밤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내 몸은 쉴 시간이다. 그 한마디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처음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누워 있으세요. 몸이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2주가 지나면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둘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금지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입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는 밤까지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단,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넷째,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에서 일하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여섯째,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일곱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새벽까지 영상을 볼 것인가, 11시에 잠자리에 들 것인가, 아니면 새벽 2시까지 버틸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불면은 한 번에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분 일찍 자고 내일 밤 또 10분 일찍 자세요. 한 달 후엔 1시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잠을 되찾아갑시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20년 동안 불면에 시달린 분도 계셨습니다. 5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수면 패턴이 깨졌고 그 후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왔을 때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면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매일 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2주 후 일기를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밤 9시에 누웠지만 실제로 잠드는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침대에서 4시간을 뒤척이며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2시 30분에 누우세요. 그분은 놀랐습니다. 더 늦게 자라고요? 그럼 잠이 더 안 오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설명했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침대가 뒤척이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이 오는 시간에만 누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졸린데 누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후, 그분은 12시 30분에 누워서 1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11시 30분으로 당겼고, 6개월 후에는 11시에 자고 6시간 이상 푹 잤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입니다. 불면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20대, 30대도 불면에 시달립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유튜브가 수면을 파괴합니다. 한 28세 직장인 환자는 매일 새벽 3시까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니 수면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커피를 5잔 마셨고 업무 중 졸음과 싸웠습니다. 주말엔 오후까지 자며 보충했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체중이 10kg 늘었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20대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40대입니다. 수면 부족이 노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밤 11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분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15분 안에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커피를 하루 한 잔만 마셨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스마트폰을 끊으니까 인생이 돌아왔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100세 이상 사는 장수 마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모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들었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잤습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지 않았고 불면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인공 조명도 적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현대인이 이런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어둡게, 아침에는 밝게,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이것만 지켜도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수면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8시간 수면, 다른 그룹은 하루 4시간 수면. 2주 후 독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항체 형성률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시간 수면 그룹은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4시간 수면 그룹은 항체 형성률이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즉, 잠을 못 자면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건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 반응에 해당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잠을 잘 잔 사람은 빨리 회복하지만 잠을 못 잔 사람은 오래 앓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활성화됩니다. 특히 T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는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잠과 체중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특히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칠로리 섭취가 평균 300칼로리 증가했습니다. 한 달이면 9,000칼로리, 1년이면 약 10만 칼로리입니다. 이건 체중으로 따지면 1년에 10kg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실제로 만성 수면 부족자는 비만율이 50%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다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합니다. 목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자는 동안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게 또 악순환입니다. 잠을 못 자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수면을 회복하면 식욕이 정상화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는 왜 꿈을 꿀까요? 꿈은 단순한 뇌의 잡음이 아닙니다. 꿈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렘 수면 중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때 뇌는 낮 동안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학생들이 시험 전날 밤을 새우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은 감정을 치유합니다. 슬픈 일, 화나는 일, 두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꿈속에서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합니다. 하지만 렘 수면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감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악몽을 자주 꾸는 이유도 이겁니다. 뇌가 트라우마를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건 건강한 신호입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 많습니다.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자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크게 숨을 쉬니까요. 수면 무호흡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숨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뇌와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밤새 반복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3배, 뇌졸중 위험이 4배 높습니다. 또한 낮에 졸음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7배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코를 심하게 골고 낮에 졸리고 아침에 두통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료는 양압기를 사용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는 자는 동안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열어줍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한 환자는 양압기를 사용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자는 거였군요.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은 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몸은 밤에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자려고 해도 잘 안 자지고 밤에 일하면 졸립니다. 교대 근무자는 수면 장애 위험이 3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암 발생률도 높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야간 교대 근무를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같은 교대조로 계속 일하세요. 자주 바뀌면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둘째, 낮에 잘 때는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세요. 암막 커튼을 치고 귀마개와 안대를 사용하세요. 셋째, 퇴근 후 집에 갈 때는 선글라스를 쓰세요. 아침 햇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으니까요. 넷째, 카페인은 근무 시작 후 4시간 이내에만 드세요. 그 이후에는 금지입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교대 근무를 줄이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변합니다.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불면은 문제입니다. 노인의 불면은 치매, 낙상, 우울증과 연결됩니다. 특히 낙상이 위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데다 졸린 상태니까요. 그래서 노인은 밤에 작은 조명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면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은 약물 대사가 느려서 수면제가 아침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졸리고 어지럽고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대신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햇빛 쬐기, 낮잠 줄이기, 카페인 제한하기. 이런 방법들이 약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면은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입니다. 둘째, 수면은 뇌를 청소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수면 부족은 치매, 심장병, 비만,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넷째, 수면제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섯째, 4가지 수면 루틴을 지키면 수면이 회복됩니다. 빛을 끄고 체온을 조절하고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는 3시간 전에. 여섯째,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깊은 잠을 찾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내 몸은 쉴 시간이다. 그 한마디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당신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맑은 정신, 더 가벼운 몸,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수면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밤부터 자신에게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인생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